Be Future Ready with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한국오라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부문 이영수 대표께서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아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복장이 좀 오늘 캐주얼하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라클은 어떤 회사일까요? 네? 기술력이 좋은 회사.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라클은 어떤 회사인가요? 아마 머릿속에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오랫동안 한 회사일 거야. 오라클이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저 역시도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라클이 진짜 클라우드 회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라클에서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맡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라클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장이 가능한 거죠. 예전이었으면 아마 수트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듣고 있는 얘기가 바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 좀 물리실 때도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디지털 IT,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에 전 세계에 없던 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자동차가 탄생한 일입니다. 전 세계의 첫 번째 자동차 회사 어딘지 아세요? 포드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세상에 없던 일을 시작했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해오고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우리 학교에서 많이 듣던 얘기 있었죠. 철기 시대 이런 얘기들을 거쳐 왔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동안 말 타고 수레를 끌면서 댕겼던 그 시대에서 갑자기 괴물 같은 기계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80년, 90년이 흘렀습니다. 와우. 놀랍죠?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장에. 이 공장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기계들이 사람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빨리 생산하고 원가를 줄일 수 있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더 땅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더 잘 빨리 만들까? 우리는 이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생산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MRP, ERP라고 하는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자, 이 시대는 기업들은 프로세스만 생각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정교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좀 더 화끈하게 줄여서 원가를 확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식스 시그마 이런 일들을 우리 기업들은 했었습니다. 혹시 요즘도 식스 시그마 하시는 회사 있으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IT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컴퓨터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때의 컴퓨터는 지금 우리 스마트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컴퓨터였죠. 플라피 디스크 2개 넣었다 뺐다. 메모리는 뭐 128K 바이트.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자, 근데 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신을 할 수 있어.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뎀을 사기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뎀이 되게 비쌌어요. 저 1200bps. 1200bps가 얼마의 속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LTE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글자 주고받을 때도 끼리리 하고 갈 수 있었을 정도죠. 그런데 이 모뎀이 기업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주변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을 치던 사람들이 저 모뎀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CPU,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인 1PC가 기업에 들어옵니다. 제 첫 직장에서 제가 제 컴퓨터를 받았던 게 1992년이에요. 그것도 IT 회사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컴퓨터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죠. 글로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면은 제 매니저들이 다시 갖고 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자, 이럴 때입니다. 자,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핸드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볼 때예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못 박는 데 사용도 했습니다. 자,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어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가는지 우리는 정보를 찾는데 수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업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더미 터미널 형태에서 웹 버전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물론 테크놀로지가 1990년 초반에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오라클이 제일 잘하는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가 팔리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94년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고객들한테 팔러 댕겼었습니다. 자, 인터넷 시대가 지나면서 또 하나의 혁신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2000년대 중반에 스마트폰이라는 걸 전 출장 가서 처음 봤어요. 블랙베리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 블랙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라우징을 해요. 정보를 찾고 뉴스를 봅니다. 정말 쇼크였어요. 근데 쇼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자, 소셜이 탄생을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시대, 여러분들 혹시 소셜을 활용하실 수 없다면 물건은 어디서 구매를 하죠? 우리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죠? 할 수 없이 샵에 가야죠. 여러분들은 누구랑 어떻게 소통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소셜은 단지 우리같이 개인들이 즐기는 즐거움뿐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인더스트리가 탄생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놀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바로 소셜 때문에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모뎀 시절부터 소셜이 나올 때까지 평균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과거에 자동차 회사가
자동화될 때까지 80년에서 90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마다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은 지금 어떤 세상일까요? 매초 아마 지금도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지 모릅니다. 매초 지금도 새로운 회사가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IT를 하셨던 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IT를 다 따라오시느라고. 옛날에 메인프레임 시절에 단말기에서 프로그램 짜시던 분들이 클라이언트 서버가 되면서 DB를 배웠습니다. 웹의 시대가 되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웹 1.0, 웹 2.0을 거쳐서 소셜의 시대가 됐더니 이제는 모바일과 함께 앱을 또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벌어졌고 소셜로 우리 기업의 업무를 향상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많은 IT 개발자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2019년 지금 그 자동차의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예요. 누구보다 멋진 차, 누구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차.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들은 고민에 빠졌죠. 몇 년 전부터 자동차만 가지고 안 되겠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우리 고객들은 자동차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동차와 자동차 주인들, 자동차와 자동차 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주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모바일 앱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OS가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저만치가 있습니다. 고객은 새로운 걸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들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빵집, 카센터, 커피숍, 슈퍼마켓, 주유소, 꽃집 이런 회사들하고 온라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 자동차 모바일 앱에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500m 가면은 어느 주유소가 있는데 5분 내에 가면은 기름값 5% 할인해 줍니다. 지금부터 1km 내에 던킨스 도너츠 가게가 있는데 10분 내에 가면은 15% 디스카운트 해줍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보시는 것처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도대체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I'm going to try again. Alexa, ask Oracle Assistant how many offers campus recruiting has made in 2018. 1,835 offers were made. Alexa, ask Oracle Assistant what percentage were accepted. 86% were accepted. Awesome. All right. So, 자, 우리 레리 회장님께서 마우스 클릭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이크에다가 그냥 말로 하시죠. 알렉사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기계가 대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습니다. 휴먼 보이스 인터페이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우스를 대체하는 거죠. 이미 사실은 우리 집에도 있어요. KT 기가진이, 저는 거기서 진이야 그럼 네 주인님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기업에 적용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AI죠. 머신러닝을 통한 AI. 점점 똑똑해집니다. 심지어 이제 좀 있으면은 아주 레귤러한 패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9시에는 무슨 정보를 보내주고 9시 10분에는 무슨 정보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이 곧 우리 기업에서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 죄송합니다. 이 얘기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들릴 정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뀌는 세상에서 단지 기술만 바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기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뭐가 바뀌는지 볼까요? 기업의 생산성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생산성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기업에 많습니까? 재무, 월급 계산하는 거, 뭐 하는 거, 그죠? 심지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물론 사람이 가장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마 이 안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요즘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자, 개인의 프로덕티비티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주 52시간, 여러분들 회사는 주 52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52시간 개인의 생산성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고객의 마음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객들이 마음이 바뀌는 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런 멘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객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택시를 타려고 길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 외에는 택시를 길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자, 고객은 내가 원하는 채널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채널들이 있을까요? 전화, 이메일, 소셜, 웹, SNS, 그죠? 그 외에 요즘은 챗봇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근데 고객이 다 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소셜로, 나는 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웹으로. 그런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홈페이지 보세요. 네, ARS 보시고요. 네, 궁금하시면 0번 눌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고객은 사랑이 떠나갑니다. 고객을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죠. 조금 전처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바로 뭔가 궁금해서 기업에 전화를 했는데 ARS가 받을 때예요. 아, 지금부터 대기 시간은 손님이 많아서 4분 30초 나오겠습니다. 4분 30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4분 30초는 그냥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을 더 빨리 응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챗봇,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봇들을 또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객들은 참 재미있는 것이 요즘은 불만 있는 고객들이 콜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SNS에 글을 올리는 거죠. 이런 XX, 이런 걸 서비스라고 하나? 당신 나들은 아직 멀었어. 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수초 만에 내 패친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 배드 익스피리언스가 전달이 되죠. 자, 여러분의 기업은 누가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뭔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아, 이런 걸 감지하고 그 고객들을 마사지를 해서 그 고객들이 우리하고 평생 끈끈한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남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마케팅 홍보도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TV를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손 들기 쑥스러우신 거예요? 예. 몇 시간 보십니까? 2시간. 그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20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대 분들은 하루에 TV를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안 보시죠? 예, 저희 딸, 아들 다 20대입니다. 안 봅니다. 지들 방에서 핸드폰 붙잡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죠. 그런데 우리는, 기업은 TV에다 줄창지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TV에 광고를 하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회사는 그래, 광고비를 1억 썼으니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효과를 가지고 와.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자, 고객은 모바일, 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벌어지는 광고, 물론 많은 기업들이 다 모바일 광고, 디지털 광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자, 마케팅도 바뀌었습니다. 마케팅은 옛날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객들은 회사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전달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이 회사는 토론을 하고 싶어요. 그 상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기획 단계부터 출시가 되거나 문제가 있는 그 모든 단계에 고객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객을 참여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밸류와 가치를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밸류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도 달라져야죠. 옛날에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고객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즈니스가 달라졌어요. 고객은 절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야, 그거 써봤더니 어떠냐? 좋아? 오케이. 나빠? 오케이, 끝.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비즈니스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경쟁사도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경쟁사가 누구야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이 탄생하면서 세상에 없던 회사들이 탄생했어요. 이 친구들이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경쟁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내 경쟁사야. 근데 수도 없이 많은 경쟁사가 오늘은 아직 베이비 상태입니다. 내일 일어났더니 내일 어른이 됐어요. 모레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룡이 됐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바로 디지털로 무장한 태생부터 디지털의 IT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2019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까도 계속 나온 것처럼 세상의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여러분의 기업은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시스템은 이런 디지털 IT인가 아닌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ERP 시스템, 혹 우리는 아직도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아직도 ERP 시스템이 중요한 회사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ERP 시스템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30년 전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기업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어떤 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만들고 싶고 시대 트렌드에 앞서가고 싶고 글로벌 운영을 해야 되고 물류 비용 감소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고민도 다르지가 않아요. 달라지는 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바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의 상품은 서비스화 되어 가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디지털 IT에 대한 10가지 자문을 해보겠습니다. 10가지가 다 우리 기업에 들어가 있다. 상품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에 있는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언제 정의하셨습니까? 5년 내, 3년 내, 1년 내, 혹은 10년 전. 최근 업그레이드 언제 하셨습니까? 얼마나 유연하게 새로운 프로세스를 녹일 수 있습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요구할 때 즉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데이터는 다 집적되어 있습니까? 현업이 요구하는 리포트를 바로 현업이 알아서 뽑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첨단 기술, 지금 보셨던 AI 이런 기술들이 탑재가 가능합니까? 다양한 UI, 채널을 통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을 쓰시는 고객들이 얼마나 즐겁게 여러분의 시스템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IT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IT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하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던, 오늘보다 달라지기 위해서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IT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스 비즈니스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스 비즈니스를 한 사람입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스라는 걸 제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클라우드 하시면 이제는 익숙하시죠, 그죠? 그때는 그 클라우드를 설명하는 게 2박 3일 했습니다. 2022년이 됐을 때 선진국의 나라들은 86%의 업무를 사스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리서처가 조사한 게 아니고 설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2018년 파이낸스 온라인이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은 가장 좋은 자료였습니다. 왜 그들은 사스를 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떤 디바이스든 모바일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과 연결이 좋아서 클라우드는, 사스는 연결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안 때문에. 우린 보안 때문에 클라우드를 못 하잖아요. 보안 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안에 많이 투자를 하셔도 사스 회사처럼 보안에 투자를 하실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스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IT 회사가 다 사스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스 회사입니다. SAP도 이제 클라우드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도비도 포토샵을 팔다가 요즘은 사스 회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콜센터 솔루션을 팔던 제너시스라는 회사도 사스 회사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시스코도 사스 회사라고 합니다. 자, 오라클도 사스 회사입니다. 대신 오라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포트폴리오,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명실공히 가장 많이 솔루션이 있는 사스 회사입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IT를 생각해야 됩니다. 디지털 IT는 정말 죄송한데 만드시기는 너무 어려워요. 못 만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기존 시스템에 녹여서 그거를 롤아웃 하는 순간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또 튀어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롤아웃 하는 순간 그 시스템은 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IT에 많은 회사들이 사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습니다. 시스템에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오라클과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펑션을 수백 가지씩을 녹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골라서 쓰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이제 사일로형 비즈니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연계되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한 시스템이건, 고객 서비스건, 마케팅이건, 재무 인사 관리 시스템이건, SCM, 스마트 팩토리, IoT 모든 시스템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스타트 포인트를 가져도 사스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사스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CRM은 A사, ERP는 B사, 마케팅은 C사, SCM은 D사, 스마트 팩토리 E사. 이거 데이터 연결하려니까 아무리 쉬워도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스를 선택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키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회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처럼 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고, 오늘 좀 전에도 보셨듯이 오토노머 데이터베이스, 그죠? 자율주행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전 세계에서 빨리 내놓은 회사가 오라클이죠. 자, 오라클의 사스 밑에는 오라클의 가장 펀더멘털한 기술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디지털 IT가 필요합니다. 고객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디지털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내에는 우리를 디지털 전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디지털 혁신의 시작은 사람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가장 따끈따끈하게, 고객이 원하는데, 아니 고객이 불만을 가질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재무 시스템, 제가 좀 이따가 재밌는 비디오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 시스템은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SCM, Manufacturing IoT 전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사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바일,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최신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담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각각이 원하는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 달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화면이 같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업무만 화면에 뜨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안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얼마를 투자하셔도 저희 같은 사스 프로바이더보다 훨씬 더 보안을 잘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IT를 여러분의 마지막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스는 저희가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라스트 업그레이드의 밑줄 쫙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스를 쓰시면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를 혁신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돈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이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고객은 항상 우리한테 열광하는 겁니다. 우리 고객은 저 회사는 항상 달라. 저 회사는 항상 앞서 나가. 나는 저 회사의 열렬한 팬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고객의 만족도,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ERP 시스템을 구축하셨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PI를 6개월 합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은 18개월을 합니다. 자, 24개월 후에 시스템을 롤아웃 하죠. 삐그덕 뻐그덕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합니다. 죽을 맛인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IT 하시는 분들은 우리 IT 하는 사람들을 3D 잡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제 애들은 다 IT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욕을 해요.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3D 잡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하나 더 보실게요. 자, 이 비디오는 실제로 오라클 익스펜스 클라우드에서 사용자가 익스펜스 경비를 처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now that's a good picture, and I'll use that photograph. All right, and I will send it. All right. Okay, so it's figured out because of the time of day. It's kind of early for dinner for me, but you know, it's figured out by the time of day, at least in the demo, that it wasn't lunch, but it was dinner. There were 2 people. The amount is $418, totally reasonable. So I'm just going to confirm this. And all right, so okay, I'm gonna have to edit these expenses, and so I'm going to try to explain why this is a good deal. That should do it. 자, 지금 보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경비 처리를 하려 합니다. 익스펜스 모바일 앱을 꺼내서 영수증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죠. 그랬더니 그 순간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 친구가 딱 받아서 OCI로 이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리고 AI한테 이 데이터를 던지죠. AI는 이거 식당에서 쓴 거야 라고 하고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한테 전달합니다. 챗봇이 받아칩니다. IPA가 챗봇한테 이런 주문을 하는 거죠. 고객이 맞느냐고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럼 챗봇이 나타나서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챗봇이 IPA에게 내용을 분석해줘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IPA는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AI에게 이 사람의 행동, 여태까지 썼던 익스펜스하고 한번 분석을 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AI가 평상시와 다르게 팁을 많이 줬네. 평상시는 25% 팁을 주는데 왜 갑자기 31% 팁을 준 거야? 라고 노티를 하죠. 그리고 IPA는 이 비용이 규정에 위반됐다는 것을 노티합니다. 그리고 챗봇한테 얘기를 하죠. 이거 규정 위반이고 당신이 평상시하고 다른 그런 레이트에 돈을 썼네. 그랬더니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끝나죠. 자, 이미 여러분들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aaS를 선택하시면은 IPA, AI, 머신러닝, 챗봇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는 핸드폰을 얼마나 즐겁게 활용하세요? 우리는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정말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업에서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용자들이, 아니 우리 고객들이 즐겁게 우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노베이티브 클라우드, 이노베이티브 SaaS라 얘기를 합니다. 자, 오라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A부터 Z까지 다 클라우드, SaaS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택하시든지 가운데 최신의 테크놀로지는 항상 녹여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미래는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타임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후년에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실 수 있는지. 여러분, 미래는 지금 시작하는 분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세션은